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저 여성이 현재 조민이다 라고 하는 게 논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천천히 느리게 다가온다. 그러나 반드시 진실은 찾아온다.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국의 정치, 문재인 정권 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까? 문재인 정권 초창기만 하더라도 과연 이 땅에 희망이 있을까? 정말로 진실이 밝혀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분명히 사실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그 말처럼 진실은 천천히 느리지만 분명히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왔던 진실, 대표적인 게 바로 김경수 전 지사입니다. 드루킹을 통해 가지고 수백만 건, 수천만 건에 해당되는 그런 조작을 일삼고 그거를 바탕으로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라는 사실, 명백한 사실이었지만 그것이 진실이 밝혀지는 데까지는 정말 긴 세월이 필요했었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남아있는 거는 이제 책임의 문제겠죠. 김경수와 드루킹을 통해 가지고 가장 큰 수혜를 받은 두 사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두 사람 또한 마찬가지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는 아직까지 다가오지 않은 진실의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경심 교수의 문제, 그리고 조국의 문제가 남아있죠.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조국과 정경심에 대해서 천천히 느리게 그러나 확실히 다가오는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1심에서 이미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교수. 정경심 교수는 아직까지도 억울하면서 2심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2심에서는 어떤 식의 내용이 오고 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해당 장면은 서울대학교에서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가 열릴 때 찍힌 장면인데요.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저 여성이 현재 조민이다 라고 하는 게 논란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진 속 조민이 90% 맞다 라고 하는 건데요. 90% 맞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일단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결과부터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세 가지 큰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대부분의 것들이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특히나 입시 비리와 관련된 문제는 7가지 혐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요. 이번 재판 과정에서 다뤄졌던 것은 네 번째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전에 사진이 왜 논란이 되는 것인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검찰은 지금 이렇게 주장하라는 겁니다. 사진 속 여성이 조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가지고 그 인권법센터의 세미나에 조민이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심 교수가 참석을 한 것처럼 위조를 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검찰의 생각입니다. 반대로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라, 사진 속의 인물이 조민이 맞다. 진짜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의 문서가 나온 것이다. 이게 지금 조국 정경심 측의 주장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저 인권법센터와 관련된 문제, 저 문제는 또 다른 한 명의 인물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단국대학교 장현표 교수인데요. 스펙 품앗이 들어보셨죠? 장현표 교수 측에서는 조민의 논문 제1저자 그거를 등재를 시켜주고 반대로 정경심 조국 측에서는 장현표 교수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내줬다. 이게 이제 스펙 품앗이 의혹이죠. 물론 저 부분에 대해서 장현표 교수는 계속해가지고 혐의를 부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게 혼나기까지도 했죠. 그도 그럴 것이 희대의 망언을 남겼는데요. 조민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를 시켜준 거 그거 적절하지는 않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부끄러운 짓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희대의 망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조민의 논문 제1저자 그 논란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사실상 논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 그래서 논문이 직권 취소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것이 뭐냐, 장현표 교수와는 다르게 장현표 교수의 아들이 양심 선언을 해가지고 논란이 됐었는데요. 뭐라는 겁니까? 스펙 품앗이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권법센터와 관련돼서도 뭐라고 합니까? 조민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지만 조민은 그런 적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장현표 교수의 아들의 증언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권법센터의 그 문서도 마찬가지로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혐의가 유죄로 인정이 됐었던 것인데요. 저 지금 일이 2020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2021년도에 다시 한번 장현표 교수의 아들이 증언했는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진 속 조민이 90%가 맞다. 이런 식으로 어정쩡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재판 과정 속에서 처음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진 속 여성이 조민과 동일 인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정말로 네가 그런 식의 기억이 있냐? 라고 검찰이 되물으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없다고 얘기를 해요. 변호사가 다시 한번 나서가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방금은 또 맞다고 하지 않았냐? 라고 하니까 장 씨가 이제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90%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또 바꾸죠. 1년 전만 하더라도 분명히 본 적이 없다 확신했던 장은표 교수의 아들은 1년 만에 오락가락하는 모습으로 좀 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장은표 교수의 아들이 왜 저렇게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를 설마 배신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기도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왔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 가족을 생각했을 때 저런 식으로 약간 여지를 남겨놓는 이런 모습을 아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는 장은표 교수의 아들뿐만이 아닙니다. 한 명의 친구가 더 있는데요. 자, 이번 재판 과정에서는 또 다른 친구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친구 또한 마찬가지로 뭐라고 합니까? 세미나 당일에 조 씨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세미나에 참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조민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친구는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이 친구의 아버지는 조 전 장관과 법대 동창이고요. 심지어는 1년에 한두 번씩 같이 식사를 하는 등 친분이 깊은 사이입니다. 아예 그뿐만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로부터 과외까지 받았던 친구예요. 얼마나 친했던지 조국이 반말로 이 친구한테 질문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친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조국이 직접 나서가지고 질문을 할 정도로 너무나 그렇게 절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의 답은 똑같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친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사를 하고 기억을 할 텐데 조민이 온 기억이 전혀 자기가 없다라는 것이죠. 조국이 나서가지고 안 되니까 누구까지 나서냐? 정경심 교수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부모한테도 말 못하는 걸 나한테 와서 상의하지 않았냐? 내가 아들처럼 생각했다. 한 번만 더 기억해주면 안 되겠느냐? 울먹이기까지도 했죠. 그런데 아무리 저렇게 정경심 교수가 울먹인다라고 할지라도 저 친구 또한 마찬가지로 저렇게 울먹이면서 얘기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저 사진이 왜 논란이 되는가? 저는 그거부터 근원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인턴십에 활동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한 번 세미나에 참석했다? 그게 뭐가 중요한 거겠습니까? 사진 속의 인물이 설령 조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진실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세미나에 열심히 활동하지 않은 거, 시간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거,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사진 속 인물이 조민이냐 아니냐? 그게 뭐가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조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사들과 얘기할 때는 어떤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기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자기 편이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이런 얘기까지도 조국이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정작 재판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증언 거부를 합니다. 기자들 앞에서 SNS 공간에서 조국의 모습은 마치 삼국지에 등장하는 여포 같습니다. 적토마를 타고서 막 그냥 마음대로 휘두르고 다니는 그런 여포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기자들과 SNS 공간에서만 여포라는 것이죠. 정작 중요한 재판장에 가서는 찍소리도 지금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언 거부를 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위증죄가 걸릴까? 그게 염려가 돼가지고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언 거부를 하는 것이죠. 자신이 있다면서요. 진실이 자기 편이라면서요.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조국 아닙니까? 왜 근데 법정에 가서는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십니까?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지, 이 말을 들어야 되는 당사자가 정말로 사법부랑 기자들인지 아니면 조국 스스로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